자, 이제 80페이지 이제 수용 방식 보겠습니다.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땅 사서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시행자가 대박을 치더라도 대박을 치고 쪽박을 차더라도 쪽박을 차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용 방식은 거기 보니까 뭐 문제가 있네. 문제를 한번 배웠던 문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3번 실시계획입니다. 자,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맞나요? 시행자는 그죠? 실시계획 작성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는 것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감소시키고자 할 때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대해서 변경 인가받는다. 맞나요? 경면 변경은 변경인데 경면 변경이죠. 경면 변경은 인가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면적 10% 범위 내에서 감소, 사업비는 10% 범위 내에서 증가 경위다. 예, 보시고 그 다음에 틀린 거 1번, 2번이 틀렸나요? 자, 2번이 틀렸고 3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할 때 뭐 해야 돼요? 하급 행정청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당연히 대도시장은 빼죠. 대도시장은 인가권자니까.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는 실시계획이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령의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된다. 그리고 실시계획 고시했어요. 근데 그 고시된 내용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 또 관리계획도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의제,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 고시된 내용에 저촉이 되는 종전의 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면 그건 어떻게?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거기까지 딱 체크합니다. 자, 실시계획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사업 방식, 수용 방식 들어가겠습니다.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자, 이런 땅을 사가지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 근데 민간사업자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3분의 2 이상 수익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녀 부분에 대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공공사업자는 무조건 수용할 수 있고요. 좀 이따 확인.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딱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땅 사가지고 택지 개발해서 토지 매각, 분양한다는 이야기죠. 분양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땅 샀어. 이 개발구역에 땅을 다 샀어요. 샀으면 이제 바로 사업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러면 수용 방식은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해요. 이 보고의 의미는 공사가 끝났으니까 준공검사 해주세요라는 준공검사 신청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신청했으니까 시행자가 이거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준공검사, 지금 이 공사완료 보고서가 준공검사 신청의 의미니까 준공검사 받아야겠죠? 누가 준공검사 한다고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구역도 지정하고 시행자도 지정해주고 있으니까 개발법에서는 누구냐 그러면 또 시식익 인가도 지정권자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은 누구냐 그러면 지정권자예요. 그럼 지정권자가 또 뭐하냐면 공사가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은 이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개발구역이 이뿐이 땅이 만들어져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때? 어떨 때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 공고일의 다음날 개발구역은 해제된다고 그랬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리고 수용 방식은 이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자는 이 땅에 대한 사건 내에서 준공검사가 있었고 공사 완료 공고가 있었으니까 이제 시행자는 뭐 하겠어요? 준공검사 받았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자, 판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 분양한다는 이야기죠. 분양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공급의 방법은 뭐 경쟁 입찰로 하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추첨으로 하느냐? 그리고 조성된 토지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공급 가격이나 공급 방법을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게
수용 방식의 절차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근데 이 공사완료 보고 준검사 공사완료 공고는 실은 어디서도 나왔냐면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로 넣고 공원 조성할 때도 땅을 사서 도로 만들고 하거잖아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도 수용 방식이거든요. 수용 방식에서는 항상 마무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의 수용 방식은 공사완료 보고 준검사 공사완료 공고. 이게 마무리 3단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개발구역은 언제 해제된다고요? 수용 방식은 이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구역이 해제된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해제 사유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땅 사서 사업하잖아요. 자, 수용에 대한 내용들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81페이지. 자, 수용은 누가 해요? 수용은. 자, 우리가 시행자다 그러면 시행자에는 누구 있었어요? 시행자에는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었고 민간사업 시행자도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조합은 수용 방식을 할 수 없으니까 조합은 빼고. 자, 그러면 이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인데 그래서 공공사업자, 민간사업자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수용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도 수용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수용할 수 있지만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없어요. 누가 수용한다고요? 시행자가 수용한다. 시행자는 개발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도 공공사업자도 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사업자가 수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기 싫은데 강제로 뺏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A가 난 죽어도 안 주겠다고 이렇게 막 누워 있습니다. 죽어도 안 주겠다. 그러면 요 안 주겠다고 한 사람 강제 매수하는 게 수용인데, 자, 공공사업자는 이 A가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떤 수용하기 위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공공사업자는 어떤 수용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자는 수용 필요 없어요. 요건 필요 없어요. 그냥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 발생하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 민간 사업자는 수용권을 남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필요하대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수용을 하려면 그 대상 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해야 돼요. 주거나 사나 여기에 대한 땅의 소유권을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협의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되고 수용하고 남은 이 잔여 부분에 대해서 보상 매입,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니은번 민간 사업자가 수용할 때는 그 대상 구역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한 자의 동의가 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산정 기준일은 개발구역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구역 시작할 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이제 나중에 수용할 겁니다라고 소유자의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2분의 1 이상. 근데 이 동의 요건은 개발구역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 이게 처음에 이제 수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2분 이상 동의 받고 그리고 3분의 1 이상 소유하면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한 여기에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유 동의라는 걸 기억하세요. 동의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만 수용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공사업자는 수용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3분의 2분의 1. 우리 앞에서도 3분의 2분의 1은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동의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유동이다. 이 부분들 기억하시고. 수용의 절차. 수용에 대해서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데 수용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물론 이제 민간 사업자가 수용할 때는 요건이 필요하지만 수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하라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등 및 보살법률, 준용, 공시법, 수용일반법, 공시법을 준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수용에 대한 특례가 있죠. 시행자에게 겁나 유리한 특례. 자, 수용의 특례 그러면 우리 항상 뭐 있었어요?
사업 인정하고 재결 신청이죠. 사업 인정은 수용권 설정을 이야기하죠. 원래 수용을 하려면 공지법에 의해서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수용권이 설정되거든요.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사업 인정 안 받아도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본대.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설정되어진 걸로 본대요. 그런데 언제? 우리 국도계획법 시설사업에서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사업 인정이 간주됐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이 아니라 처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하죠. 그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을 본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법에서 수용의 특례. 자, 국도계획법은 실시계획이지만 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 그래서 개발법은 세부 목록. 어떻게 해오세요? 개세. 그죠? 이 개세. 뒤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서. 자, 개세. 개발법에서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을 봐요. 그래서 별도로 사업 인정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암기 사업 인정 간주. 자, 도시공계획 사업 그러면 3개 있죠. 국토계획법의 시설사업, 개발법의 개발사업, 정비법의 정비사업. 다 수용 인정되는데 다 사업 인정 안 받아도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본대. 그런데 그 타이밍이 다르죠. 국도계획법은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국실, 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이 개세 그리고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런 정비법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실시계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국도계획법은 국실, 개발법은 개세, 정비법은 정상. 그리고 또 하나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법의 건축허가나 똑같은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본다. 그래서 사업인정 간주 이건 중얼중얼 하셔야 돼요. 국실, 개세, 정사, 주사 사업인정 간주 우리 공법에 이런 사업인정 간주 국실, 개세, 정사, 주사 이렇게 기억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사업인정 자, 이 사람이 안 준다고 버티면 이미 이제 시행자 입장에서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은 설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용권이 있으니까 뺏어와야 되겠죠. 뺏어오는 걸 뭐라 한다고요? 재결 신청, 수용을 실행하겠습니다. 신청, 수용 실행 신청을 재결 신청이라고 하죠. 재결 신청. 근데 원래 공치법에서는 수용의 일반법인 공치법에서는 사업 인정을 받은 시행자는 몇 년 이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여기 이제 인천시다 그러면 인천시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몇 년 이내 재결 신청을 해야 되냐면 1년 이내 해야 돼. 만약에 공치법에서는 사업 인정을 받은 시행자가 1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1년 경과 다음 날 사업 인정이 법률의 규정에서 폐지가 됩니다. 폐지되면 수용권 설정이 박탈되니까 더 이상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 자, 우리 공법에서는 재결 신청 기간이 국토계획법이든 개발법이든 거기 있는 정비법이든 주택법이든 다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내 이루어지면 됐다 이 말이에요. 공시법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내. 그런데 우리 개발법만 그 사업 시행 기간 내라는 표현을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재결 신청한다. 그러면 사업 시행 기간 내나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치법만 재결 신청 기간이 1년이고 공법은 다 사업 시행 기간 내 또는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한다.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시행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시행자에게 겁나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사업 시행 기간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 강제 뺏어오면 된다는 재결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근데 원래 공시법은 1년인데 근데 여기는 사업 시행 기간 내 한다. 또는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수용에 관련된 사항들 잘 체크하시고 사업의 수용의 요건 그리고 이런 수용에 대한 특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토지 상환 채권이죠. 토지 상환 채권. 자, 토지 상환 채권의 취지는 이게 토지 상환 채권이 뭐예요? 자, 토지 상환 채권은 보상 대금을 뭘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 준다는 이야기죠. 채권을 매입한 사람한테는
나중에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게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은 사전 현금 보상입니까? 아니면 사후 현물 보상입니까? 사후 현물 보상이 원래 보상의 원칙은 사전 현금이거든요. 그런데 시행자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고요? 시행자가 발행하죠. 시행자 보상대금 지급 방식이니까 채권 발행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니까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그런데 사전 현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줘라. 원하지도 않는데 채권 발행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원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보상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수 대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 건축물 상환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여기는 시행자랑 공공사업자, 민간사업자 다 해당돼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 건축을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 작년에도 답이었고 그전에도 답이었고 이 초기 보상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니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 경우는 분양 토지 건축물에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2분의 1 초과 금지. 발행 규모는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유. 자, 채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주지만 여기서는 일정 기간 지나면 보상되고 원금과 이자를 현물로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자를 어떻게 붙여줄 것인지 이율도 정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은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해서 누가 정하라고요? 여기는 발행자가 정한다. 이거. 다른 데서 채권은 이율이 다 조례거든요. 조례로 정해라. 그러는데 개발법만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을 발행자가 누구예요? 발행자가 시행자잖아요. 시행자가 정한다 이 말이에요. 조례가 아니라 여기는 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방법입니다. 발행은 보상대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행해야겠어요? 기명이죠. 이 채권은 이유종이껏 이렇게 기명으로 해야지 백화점 상품권처럼 무기명으로 발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명입니다. 기명이다. 기명식 증권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보시고 자, 다음 뒤로 넘겨보시면 자, 토지 상환 채권을 누가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발행은 시행자가. 그런데 이 공공사업자, 민간사업자 다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시행자니까 여기도 다 발행할 수 있어요. 공공사업자도 발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도 발행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채권 발행해 놓고 중간에 부도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공공사업자는 받아야 안 받아요? 작년에 지방공사를 물었는데 지방공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받아야 안 받아요?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보증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지자체가 보증하는데 공공사업자는 발행할 때 지급보증 받을 필요 없어요. 자, 민간사업자만 지급보증 받는다. 민간사업자는 발행할 때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받는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토지상환 채권 누가 발행한다고 했어요?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여기는 이제 공공사업자든 민간사업자는 다 해당돼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발행할 때 발행 계획에 대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라.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라. 우주개발법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뭐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 지정권자 승인이에요.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때도 뒤에 나오는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도 그리고 또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도 또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도 다 지정권자 승인입니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런 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틀리기 쉬운 게 6번은 이의정과 대항력이죠. 자, 토지상환채권 아까 기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명인데 여러분이 보상대금을 채권을 A가 발행했어요. 자, 현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고 채권을 발행했어요. 자, B가 채권을 매입한 매입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상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채권 기명증권으로 발행했잖아요. 기명으로 이렇게 발행했어요. 자, 그러면 이 B가 채권을 C한테 양도할 수 있을까?
자, 이전이 가능할까? 기명인데 예, 이전 가능합니다. 양도 가능해요. 보상대금 내가 돈 없으니까 예, C한테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채권이 기명인데 지금 B의 명의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C한테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취득자, 이 취득자가 이 취득자의 명의 변경, 기명이니까 명의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의 변경은 어디에다 기재해야 되고, 그리고 취득자가 발행자나 3자에게 권리가 변동됐음을 대항하려면 어디에다가 기재해야 되느냐. 자, 거기에 대한 명의 변경 그리고 대항력을 구분하셔야 돼. 자, 이전이 가능한데 명의 변경은 어디에다 기재하라고요? 사채 원부, 기명이니까 사채 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부에다가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할 걸 요청한단 말은 사채 원부에다가 기재해야 명의가 변경된 걸 보고, 그리고 발행자나 제3자에게 권리가 이렇게 변동됐습니다라고 대항하려면 어디에 기재하라고요? 예, 채권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명의 변경은 원부에 기재하고, 그리고 대항력은 채권에 기재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명의 변경과 대항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토지상환 채권 질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권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해야 발행자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오죠? 질권 설정 가능하다. 이 정도만 딱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요 규정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용 방식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작년에 나왔다 하더라도 토지상환 채권에 관한 규정은 꼭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수용 방식에서 이런 수용의 특례도 있고 수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시행자가 원활히 사업할 수 있도록 토지상환 채권도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용 방식 관련해서 또 이주 대책이 있나요? 자, 이주 대책 수립해야 돼요? 아니면 생활 근거를 상실한 자를 위해서 이주 대책 수립해야 돼요? 아니면 수립할 수 있어요? 수립해야죠. 그래서 우리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당해적의 택지 개발이 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자 택지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주 대책 수립 의무 때문에 그래요. 보상금 지급 외에 이주자 택지를 일반인보다 훨씬 싸게 주잖아요.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게 이주 대책입니다.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강행 규정이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수용 방식에 또 뭐가 있어요? 선수금이 있더라. 선수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미리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죠?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기를 희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형지를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대. 근데 또 일부만 미리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토지상환 채권은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선수금은 그 대금의 조성 토지 대금의 또는 원형지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또 전부가 나옵니다. 전부 받을 수도 있고 일부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돈을 미리 받는 걸 선수금이랑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수용 방식은. 근데 시행자가 선수금 받고자 할 때도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아야 됩니다. 아까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도 뭐 하려고 그러면 수용 방식에서는 무조건 지정권자 승인이에요. 예, 수용 방식에서 지정권자 승인이 4군데가 나와요. 토지상환 채권 발행, 선수금,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원형지에서도 나오고 조성 토지에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승인 받는다. 자, 그러면 선수금의 요건이 있네. 자, 선수금. 자, 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수 있어요. 이 시행자에는 공공사업자, 민간사업자 다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공사업자가 선수금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이런 요건, 민간사업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라. 자, 누가 불안해요? 민간사업자가 불안해요? 공공사업자가 불안해요? 민간사업자죠, 이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 자, 공공사업자야 뭐 국가 지자체가 보조하니까 뭐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공공사업자 너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래. 예, 1번 개발계획 수익 고시한 후 사업 시행 면적, 토지 면적 10% 이상의 수익권만 확보하면 선수금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예, 공공사업자는 토지 면적 10% 이상의 소유권만 확보하고 있으면 예, 다 100% 예, 조성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가 안 돼도 조성 토지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10% 이상 소유권만 확보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요 민간 사업자가 문제예요. 소유권. 민간 사업자는 예,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선수금 받으려면. 자, 첫 번째 요건은 이 조성하려고 하는 토지, 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 소유권 확보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유권 확보란 몇 퍼센트 확보란 얘기예요? 당연히 100%죠.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수익권을 확보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수익권을 확보하고 아까 공공사업자는 10% 이상만 수익권을 확보하면 되는데 민간사업자는 이 공급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수익권 확보하고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수익권 확보한 토지 이외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도 다 말소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당권 등의 이런 것도 말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민간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는 실제 공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네. 공사 진척률이 얼마예요? 10% 이상 진척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사업하다가 돈 받아놓고 사업하다 부도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선수금 환불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누구한테 제출하라고요?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춰야 민간사업자는 선수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의 선수금 요건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선수금 요건. 자, 그러면 지정권 승인받고 선수금 받을 때는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선수금에 대한 내용. 수용 방식의 선수금도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수용 방식에서 전체적인 종합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것저것이 다 오지선다 나오겠지만 어떤 특정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토지 상한 채권하고 원형지예요. 원형지. 그래서 원형지 거기 시험에 참 자주 나왔잖아요. 자, 원형지. 자, 원형지. 자, 원형지가 뭐예요? 원래는 여러분 수용 방식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이 지역에 땅 사가지고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땅 샀으니까 자기 땅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택지 개발해서 중범사 받고 나서 이렇게 분양하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죠. 근데 원형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형지라는 말은 개발구역 안에 조성되지 않는 토지를 뭐라 한다고요? 원형지. 그래서 시행자가 원래는 택지 개발해서 분양을 해야 되지만 조성되지 않는 토지를 공급해서 즉 분양해서 개발자에게 이 부분을 직접 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도 도시 개발이 될 수 있는 형태 유도하기 위해서 원형지를 공급해서 일정한 자에게 여기를 직접 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도 누구한테 승인을 받으라고요? 지정권자의 승인. 그래서 뭐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또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자,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원형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해서 직접 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이 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예요? 3분의 1. 이것도 그렇게 잘 물어봤어요. 아까 토지상한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였어요? 분양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 금지.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3분의 1. 그래서 2분의 1하고 3분의 1이 나오는데 이게 막 섞여갖고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토지 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 금지.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예, 3분의 1 이내. 3분의 1. 그죠? 원형지를 2분의 1하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내다. 3분의 1 이내다. 자, 그러면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나 줄 수 있는 거 아니죠. 시행자급은 돼야 그래도 이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면 또 나름대로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5명이 나옵니다. 자, 원형지 아무나 우리 법에서는 원형지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가 거기 박스에 나왔죠. 자, 첫 번째 국가 지자체 당연히 되겠죠. 원형지 받아서 직접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여기까지 이 세 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공사업 시행자. 그런데 우리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원래 4명을 이야기했잖아요. 행정청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 누구 있어요? 정부 출연기관. 그런데 자 거기 우리 앞에서 시행자 이야기할 때 정부 출연기관이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출연기관은 2개 있었죠. 누구? 예, 국가철도공단하고 철도공단. 철도공단은 역세권에서만 했잖아요. 또 하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러면 제주는 제주에서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부 출연기관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역세권에서만 하고 제주도만 하니까. 그래서 원형지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의 공공사업자는 4명이었는데 그중에 정부 출연기관은 안 나온다. 정부 출연기관 안 나온다. 거기 정부 출연기관 X 그 취지를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 공모했어. 그러면 공모해서 선정된 자. 그리고 이 원형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하려고 학교나 어느 지역에 발전하려면 그 지역에 학교나 공장 들어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그 자에게 직접 줄 테니까 니들이 직접 학교 용지, 공장 용지 만들어라는 이야기잖아요.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해서 직접 원형지를 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에 누구 안 들어간다고요? 정부 출연기관 안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원형지. 자, 원형지는 아까 누가 공급한다고 했어요? 시행자가.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권자 승인 받아서. 그죠? 근데 지정권자가 승인할 때 조건을 붙일 수도 있구나. 자, 그 정도 개념만 진하게 표시된 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참 잘 나오는 것은 원형지 시행자가 이 개발자에게 공급해서 직접 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원형지는 이 개발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매각하지 말아라. 자, 매각 금지. 원형지 매각 금지가 있어요. 원형지 개발 공급받은 개발자는 원형지를 매각하면 안 돼요. 싸게 줬으니까. 자, 매각 금지. 자, 그런데 매각 금지인데 거기에 누구는 제외한다. 국가 지자체한테도 매각하지 마. 그러면 너무 안 되잖아요. 국가 지자체가 나쁜 목적으로 하는 건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국가 지자체는 가능해요. 자, 그러면 국가 지자체 뺀 요 2명 뺀 나머지는 이 일정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원형지를 매각하면 안 돼요. 우리 법률에서는 크게 법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령이 정하는 기간. 10년의 범위에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들어갔더니 둘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원형지 공급받아서 공사를 끝냈대. 공사 완료 공고가 됐대. 공고일로부터 5년. 또 하나는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했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 기간이 먼저 끝나는 기간입니다. 끝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매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매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매각 제한이 있다는 거. 그러나 누구는 이런 매각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국가 지자체는 제외한다. 국가 지자체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매각 제한에서는 주어를 잘 보는 거예요. 그게 국가인지 지자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에 따라 국가 지자체는 그러면 5년이 경과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아까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그랬잖아요.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 기간이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지만 누구는 가능하다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각 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뭐 승인 취소 공급 해제 공급 승인은 지정권자가 해주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승인을 지정권자가 취소하겠다는 이야기고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는 누가 공급계약을 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시행자와 개발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자가 뭐 잘못하면 이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주어만 딱 보시면 되겠고 밑에 뭐 해제 내용이나 뭐 그런 승인 취소 내용은 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이 있죠. 자, 여기도 31회 때 이 개발자 선정을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개발자가 요 5명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 사람들이 개발자잖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개발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경쟁 입찰로 해야겠어요? 아니면 수의 계약이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경쟁 입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수의 계약이라는 게 특정한 당사자 선정해서 계약하는 게 수의 계약이잖아요. 이걸 경쟁 입찰을 어떻게 붙일 겁니까? 국가가 대한민국 몇 명이고 지자체가 몇 명이라고 해서 경쟁 입찰할 겁니까? 공공기관 또 지방공사 이것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수의 계약 형태로 개발자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죠? 경쟁 입찰이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공급의 용도가 이 원형지를 공급하는 용도가 무슨 용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형식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그 개발자 중에 요노 민간인이 보이네. 학교나 여기를 학교가 들어서 공장에 들어서 학교나 공장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을 하겠어요. 이때는 이 학교나 공장 용지로 사용하는 자, 이 자에게 공급할 때 개발자 선정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는 이제 민간이니까 이때는 경쟁 입찰이다. 그래서 원래는 수의 계약으로 하는데 다만 학교나 공장 등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선정은 어떻게 한다? 경쟁 입찰이다. 여기가 서울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고려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연세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공장이다 그러면 현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삼성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자 선정은 경쟁 입찰이다. 근데 경쟁 입찰을 하는데 이 이상 유찰이 됐대. 입찰자가 안 나타났다. 그죠? 그럼 조건 붙여서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자 선정.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자, 원형지를 공급하는 용도가 공공택지 용도로 공급할 거대. 공공택지 용도로. 그럴 때 개발자 선정은 어떻게 한다? 수의계약이다, 그죠? 수의계약이지. 또 공공택지 나왔더니 또 경쟁 입찰이다, 추첨이다 그러면 안 돼. 추첨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급받을 때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때는 경쟁 입찰, 추첨, 수의계약 다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원형지 공급하는 거잖아요. 개발자에게. 이때는 수의계약하고 경쟁 입찰만 있죠. 여기서는 추첨이 나오면 안 돼요. 추첨이 누가 뽑기 잘하냐, 뭐 누가 뽑기 잘해요. 이 사람들 뭐 뽑을 사람이 있어. 다 그렇게 생긴 사람들인데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뽑기 잘해야 되지, 그죠? 자, 그래서 추첨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이 나오는 것이고, 자,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하고 경쟁 입찰만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가격 있죠? 자, 원형지를 공급할 때 공급 가격은 어떻게 할까? 원형지 공급 가격은? 자, 이 원형지에 대한 땅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형지에 대한 감정 가격으로 공급하나요? 자, 그래도 여기는 개발구역입니다. 개발 사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본적인 기반시설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지를 개발자에게 공급할 때는 그 원형지에 대한 감정 가격에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어떻게 하라고? 이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하여 산정해라. 포인트는 협의하여 산정한다. 그래서 원형지 공급 가격은 그 원형지에 대한 감정 가격으로 한다가 아니라 감정 가격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원형지 공급 가격은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원형지 이게 전부입니다. 자, 원형지 전부. 그래서 수용 방식은 수용과 관련된 내용, 수용의 특례, 토지 상한 채권, 이주대책, 선수금, 원형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수용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시고 그러면 수용 방식은 원래는 그럼 여러분이 시행자란다면 이렇게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택지 개발을 해서 분양하겠어요? 저 같으면 택지에 와서 분양하지 무슨 원형지를 주고 그럽니까?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시행자예요. 자, 공사 다 끝냈어. 자, 그러면 공사 다 끝냈으면 아까 절차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하고 그리고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 이제 뭐 하겠어요? 준공검사 받았으니까 팔아먹어야 되겠죠. 자, 팔아먹는 것을 조성된 토지를 뭐 한다고요? 공급한다. 그죠? 자, 조성된 토지 공급입니다. 자, 시행자가 공급할 때에도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이러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라고 뭐 해야 돼? 승인 받아야 될까요? 승인 받으래. 여기서도 승인 받고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도 승인,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도 승인,
원형지를 공급할 때도 승인,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도 승인.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승인받는다. 자, 지정권자에 승인받는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자, 지정권자에게 승인받는데, 자, 승인을 받을 때, 지정권자도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승인할 때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서 승인해라. 아까 예, 시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을 때도 예,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서 시시계 인가한 것처럼 조정된 토지 공급에 대한 승인할 때도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들어라. 니은번 나왔지. 지정권자가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하나 승인할 때 국장이 지정권자면 시도의사, 대도의사의 의견을 그러니까 예, 원형지 공급에 대한 승인도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시시계획 작성 인가받을 때도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듣듯이 자 그러면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라. 자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자 조성된 토지를 이제 공급을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분양할 때 분양받을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을까요? 예,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하면 분양받을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고 분양받을 자의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나요? 부여할 수도 있다. 거기에 2번 조성토지 공급. 그래서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포함 공급하는데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 등을 위해서 예, 필요하다면 분양받을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지문만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것은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할 거냐. LH가 또는 예, 여러분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땅을 조성된 토지를 이제 분양을 할 거예요. 자, 분양할 때 어떻게 할까? 공급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최고가를 쓰는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그죠? LH가 땅 만들어가지고 상업용지 분양하고 근생용지 분양하고 단독주택 부지 분양하고 막 하잖아요. 분양할 때 분양은 원칙이 경쟁입찰이란 이야기예요. 경쟁입찰은 것은 최고가를 쓰는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우리 경매가 경쟁입찰이잖아요. 이렇게 경쟁입찰로 공급한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의 경우는 추천 방식으로. 추첨이 뭐예요? 이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추천 방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추천 방식, 조성된 토지. 근데 원형지 공급은 추천 방식이 없어요. 조성된 토지 공급은 추천 방식. 추첨이란 것은 누가 뽑기 잘하냐, 그죠? 누가 좋은 꿈 꿨느냐 이거잖아요. 당첨되면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추천 방식. 자, 추천 방식 5개 있네. 자, 5개가 뭐였습니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여기가 단독주택 부지에 매각을 하는데, 자, 근데 실제로 보면 단독주택 부지 매각하더라도 거의 다 경쟁 입찰이에요. 그럼 몇 개가 이제 몇 필지가 추천 방식으로 나와요.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 추천 방식이 가능한 것은 330제곱미터 이하, 100평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만 추천 방식이 가능하고 100평이 넘어가면 그건 경쟁 입찰로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부지라도 추천 방식이 있는 게 있고 경쟁 입찰 방식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추천 방식이 되면 요 당첨되면 돈 되는 거잖아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단.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투자할 때 이 땅이 여러분이 투자할 땅이죠.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권. 이건 이제 예, 국민주택이 들어서는 예, 공동주택 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덩어리가 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기 힘들고 여기 이제 건설업체들이 추천 방식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구. 자 그리고 또 예, 공공택지로 공급하는데 공공택지. 그런데 공공택지로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개발자 선정은 우선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수의계약이고, 자, 여기 이제 조성된 토지를 공공택지 용도로 공급한다. 그럴 때는 추천 방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조성된 토지 공급을 보고 있어요. 예, 공공택지. 그리고 또 공장용지. 그래서 추천 방식은 여기 진하게 표시된 것. 당국공공.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그 면적이 수의계약으로 받고자 하는 신청량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면적을 초과한대. 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 신청량이 수익 이하로 공급하는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초과하면 경쟁 입찰이다 그러면 안 돼요. 초과 그러면 추천 방식으로 초과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 그들 간에 이제 추천 방식 하는 거죠. 그래서 당국 공공 이 초과가 초과예요. 초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추천 방식은 당국 공공 초과. 당국 공공 초과. 이것을 딱 외워 놓으세요. 5개 외우셔야 돼. 당국 공공 초과. 당국 공공 초과. 당국 공공 초과는 추천 방식이다. 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원래 우리 기본서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수의계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특정한 당사자 선정해서 계약하는 게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발법에 이제 쭉 읽어보면 사연이 있는 것들이 많아. 뭐 이런 일반에게 분양이 어려운 공공시설 용지라든지 토지 상한 채권에 상환한다든지 토지 용상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든지 막 이렇게 사연이 있어요. 그러면 사연이 있는 것들은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읽어보고 사연이 있구나, 사연이 있구나, 사연이 있구나, 사연이 있구나 그러면 뭐 한다고요? 수의계약. 근데 그 사연이 겁나 많아요. 많으니까 사연이 있는 걸 여러분이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시험에 나오면 추첨이냐 수의계약이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러면 추첨 방식 5개만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수의계약을 별도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방법은 경쟁 입찰, 추첨, 수의계약. 근데 그중에서 추첨 방식 5개는 딱 외워놓으시고 모르면 사연이 있어 보이면 수의계약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자 이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자 여기서 이제 뭐 경쟁 입찰로 하든 추첨 방식으로 하든 수의계약으로 하든 이 조성 토지 가격이 매겨져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경쟁 입찰하든 추첨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성된 토지 수용 방식에 있어서 조성된 토지 가격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는 가격의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입니다.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이 산정한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가격의 전문가인 감정가격이 다 얼마가 돼요. 다 이게 다 할 때는 가격이 다 매겨지잖아요. 그 가격은 감정가격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이 택지에 대한 조성된 택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다 매겨졌겠죠? 매겨졌을 때 다만 그 조성되는 토지 공급의 용도가 이런 용도면 그 토지 감정가격 이하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감정가격 이하로 줄 수 있다. 자, 감정가격 이하로 줄 수 있다는 이미 택지에 대한 수용 방식은 감정가격이 다 매겨졌으니까 이런 용도로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학교 용지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대량의 자원시설, 그래서 공공청사라든지 무료의 사회복지 또 유료 그러면 안 되고 공장 용지라든지 임대주택 용지라든지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이런 또 이주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용도일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줄 수 있다. 여기를 조성원가로 준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조성된 토지의 공급 방법 그리고 공급가격 요것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도 매년 뭐 하나 내지 2개 출제되니까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은 매년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냐 2개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꼭 나오니까 체크를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용 방식 자 문제만 얼른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개발법의 수용 방식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용 방식입니다. 자, 1번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행자는 다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공사업자든 민간사업자든 없다고 아니라 있다, 그죠? 자, 그다음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시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공공사업자는 누워있는 아까 누워있는 사람 생각하세요. 일 안 주겠다 누워있어. 공공사업자는 수용의 요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수용의 요건 필요해서 3분의 1 이상 수용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일하돼야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공사업자는 수용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는 없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수금이잖아요. 선수금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전부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선수금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아까 학교 용지라든지 폐기물 뭐 이런 것들 특수한 용도이면 감정가격 이하로 줄 수 있었죠. 자, 그럼 4번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자, 5번 시행자는 지자체에게 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2분의 1이면 너무 크잖아요. 얼마? 3분의 1. 3분의 1 이내. 2분의 1은 어디서 나와? 어디서? 토지 상한 채권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 금지. 원형제는 3분의 1 이내에서 공급한다.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4번이 맞죠. 자,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하죠.